전문 교수진이 들려주는 속 시원하고 명쾌한 건강 솔루션 건강 톡톡. 건강 톡톡 시간입니다.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조진영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개미? 배짱이? 네, 전생에 배짱이셨습니까? 개미셨습니까? 둘 다 배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또 바쁘신데 또 그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또 어떤 걸까요? 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네. 아마 검사 결과가 정상인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나 결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실 텐데요. 네. 오늘은 건강검진 결과표의 숫자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내 건강관리에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맞아요. 이 결과지 받으면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해설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그대로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러면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진단됐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네. 검사 당시에 측정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 범위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다는 보증서는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공복혈당이 몇 년 동안 85, 92, 99로 조금씩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각각 따로 보면 정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혈압이나 체중, 허리 둘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검진 결과를 볼 때 이번 검사에서 숫자가 몇이냐도 중요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느냐를 꼭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숫자 하나보다 숫자의 흐름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검진을 하셨는데요. 이 당 지수가 좀 높게 나왔나 봐요. 예,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놀라셔가지고 그 얘기 듣고 그 이후부터는 밥을 잘 안 드세요. 예. 당 오를까봐 쌀밥 안 드시고 뭐 그 많이 드셨던 간식 같은 것도 거의 안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르고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이런 걸 하나하나 수치 그냥 단순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이것도 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결과와 비교해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은 체중,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간 수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보다 허리둘레가 늘고 혈압도 조금 올라가고 혈당도 같이 올라갔다고 해볼게요. 네. 하나하나만 보면 아직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 지표를 같이 본다면 네. 이것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대사 건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표를 볼 때 틀린 문제 찾기 하듯이 빨간 숫자만 찾지 마시고요. 네. 전체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요. 경계, 전 단계라는 말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아직 병은 아니니까 괜찮은 거겠죠?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히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 네. 전 단계인데요. 아직 당뇨병은 아니니까 네. 다행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 단계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 네. 앞으로 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서 질병으로 가는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 자체를 막아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진에서 경계라는 말을 들었다면 네. 아직 괜찮네 이것보다는 네. 지금이 관리 시작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괜찮네. 뭐야.
술 더 마셔도 되겠네. 야식 좀 더 먹어도 되겠네. 나 건강했네. 이게 아니라 와, 아니구나.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되구나. 이 수치를 낮춰야 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혈압도 조금 높고 혈당도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도 기준치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면 사실 이렇게만 보면 각각 크게 심각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네. 우리 몸의 위험 요인이 하나씩 따로 움직인다면 좋은 면이 있을 텐데요. 네. 안타깝게도 위험 요인은 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경우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네.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네.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우리 저번에 다뤘던 좋은 콜레스테롤인데요. 그렇죠. 이 5가지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각각만 보면 당장 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닌데요. 네. 이런 위험 요인이 한 사람한테 여러 개가 모여 있다면 앞으로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과표에서는 빨간 불 하나만 찾는 것보다 노란 불이 여러 개 켜져 있지는 않은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 항목이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LDL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특히나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LDL 콜레스테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네.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립된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혈중에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네. 또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 혈관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변화가 심장혈관에서 문제가 되면 심근경색으로 네. 뇌로 가는 혈관에서 문제가 되면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LDL 목표치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나 만성 콩팥병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일반적인 아무 질환 없는 저위험군보다는 더 낮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권고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를 받으시면 이 결과지에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네. 이 수치가 과연 내 심혈관 위험도에 맞는 수치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위험 수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간은 조용한 장기다라는 이야기 미디어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라면 간은 건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도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어허. 건강검진에는 주로 AST, ALT, 감마 GT 같은 간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네. 이 수치들은 간세포 손상이나 간 담독의 이상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간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검사는 또 아니고요.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인데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발견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모두 지방간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체중이나 허리둘레가 늘고 혈당이나 중성지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번에 검사에서 간 수치는 정상이니까 내 간은 괜찮겠지 네. 하고 끝내기보다는 전체적인 대사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이 콩팥도 신장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까지 특히나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근데 검진에서는 그러면 좀 무엇을 확인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 하시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는 혈액검사로 네. 크레아티닌과 네. 이것을 기반으로 계산한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변검사를 통해서 네. 단백뇨가 있는지도 살펴보는데요. 네. 다만 이 사구체 여과율이 한번 낮게 나왔다고 바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검사 당일의 탈수나 몸 상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반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 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상태나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콩팥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검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캐치하고 네.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결과지를 딱 받았을 때 저도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뭐 추적 검사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도 써 맞습니다. 있나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재검 요망 이런 것도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재검 요망이라고 써 있을 때는 불안해요. 내가 좀 큰 문제가 있나? 지금 뭐 큰 병에 걸린 건가?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바로 좀 큰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재검 요망, 추적 검사 요망 네. 이런 말 자체가 곧 큰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는 네. 검사 당일 나의 수분 상태나 검사 음. 며칠 전부터 뭐 음주나 따로 복용 중인 약물이 생겼거나 네. 하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미한 이상이라면 일정 기간 후에 같은 검사를 다시 해서 실제로 이상이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부터 좀 별표입니까? 별표. 네, 맞습니다. 네. 재검 요망이 떴다고 무조건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재검 요망 이런 수치들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수치나 결과가 현저하게 비정상이거나 관련 증상이 있거나 또 다른 영상 검사에서 의미 네. 있는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재검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진료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검진의 경우에는 결과 상담이 따로 없고 네. 결과지로만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결과지에서 재검 혹은 추적 검사 요망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옆에 상세하게 적혀 있는 권고 사항까지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건강 검진 결과를 가장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최근 2, 3일의 검진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부터 권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그리고 허리 둘레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숫자를 본 다음에는 질문을 하나 더 해보는 건데요. 왜 이렇게 변했지? 예를 들면 체중이 몇 년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운동량이 줄었는지 음주가 늘었는지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이 달라졌는지 같이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건강검진 결과는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데 써먹는 자료입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 숫자에서 행동 하나를 끌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간 수치는 전부 정상인데요. LDL 콜레스테롤만 높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라는 0402번님의 질문이네요. 네. 네. 연령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간에서 합성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간이 정상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 높은 정도가 160 이상이거나 심지어 190 이상을 넘어간다. 200이래요. LDL 콜레스테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네, 그래서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있을까요? 연령대 정보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나이시라면요, 유전적으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50세랍니다. 50세. 50대시군요. 네, 50대. 네, 가족분들 중에 심내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 그런 가족력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50세에서 LDL 콜레스테롤 200이 넘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혈관 건강에 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났다면 다시 진료를 보러 가시고요. 네. 진료를 봐서 추적 검사를 해서 네. 올라가는 패턴인지 내려가는 패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현장에서 저희가 즉석으로 여쭤봤고요. 또 즉석으로 답까지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TVN 충북 매거진 가족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저는 건강검진 결과표를 건강 성적표보다는 건강 이정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올해 건강관리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치 하나하나가 높다고 해서 또 낙제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찾아내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방향으로 변해왔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 결정하는 데 써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검진 결과지를 받으셨다면 바로
서랍에 넣지 마시고요. 네. 지난해 결과와 함께 나란히 놓아보고 그리고 경계 수치가 있다면 거창한 계획보다는 올해는 이것 하나만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하나만 정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는 건강하다라는 도장을 받는 행사가 아니라 더 건강한 다음 1년을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의 조신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